야, 왜? 니 진짜로 그거 신고하면 어쩌노? 아니, 썼으니까 냈지. 그리고 니도 썼잖아. 야, 진짜 니도 대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니랑 헤어졌지. 뭐? 뭐라노? 아, 참. 아휴. 자기야, 내일이면 우리 결혼식이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8년 연애 종지부를 찍는 날이네. 아, 좋다. 아, 우리 오늘 혼인신고 할까? 혼인신고? 우리 결혼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 아파트 청약 같은 거 하려면 그 신혼부부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일찍 하면 좋지? 자기가 좋다면 나도 좋지. 진짜? 짜잔!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준비했지. 역시 준비성 최고. 최고! 여기. 쓰자. 하고. 여기가 남편이다. 허상식 씨는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으신데요? 아, 이거 내 말 좀 들어봐라 진짜. 오빠, 김지수가 누군데? 설마 내 8년 동안 속인 거가? 아니다, 내 그럴 일이 있겠나. 김지수? 김지수가 누구? 아, 그 김지수? 아는 사람이가? 아, 대학교 때 한 석 달 정도 만난 애 이름이다. 뭐 석 달? 아 근데 그 혼인신고도 왜 했는데? 혹시 오빠 스토킹 당했나? 아, 아니다. 얘 소식도 모르는데. 내일이 결혼식인데 내 진짜 오빠 믿고 결혼해도 되는 거 맞나? 유나야, 내 한번 믿어도 내 결혼한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한번 믿어도. 몰라. 아이, 자기야, 한번 믿어도. 자기야, 내가 아빠가 된다니 정말 꿈만 같다. 나도 그 얼마 전에 꾼 가지 꿈이 진짜 태몽 맞나 보다. 그러네. 결혼식 앞두고 이런 경사가 있다니 우리 가지가 복덩이네. 그러게. 자기야, 내 지금 전화 들어와서 끊어야 되거든. 이따 보자. 여보세요? 네 누군지 알겠나? 누구? 20년 전에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상식이. 근데 네가 무슨 일인데? 네 좀 만나자. 왜? 우리가 볼 일이 뭐가 있다고? 나도 네 안 보고 싶은데. 아니, 네가 내랑 혼인신고 했다며. 뭐? 혼인신고? 야, 혼인신고가 무슨 말인데? 그거는 내가 네한테 묻고 싶은 말이다. 네가 내랑 혼인신고 했다며. 아니, 내가 니랑 왜? 야, 그때 그거. 앉아. 여기는 왜? 짠! 우리 100일 이벤트의 피날레. 이거 혼인신고서 쓰자. 혼인신고서? 야, 우리 이제 100일인데. 네 내랑 결혼하기 싫나? 아니, 그건. 그러면 그냥 내랑 즐기면서 만나겠다는 거가. 아니다, 당씨가. 내 진짜 니 좋아한다. 그럼 이거 쓰자. 요즘에 100일 이벤트로 혼인신고서 쓰는 게 유행이란다. 맞나? 그럼 우리도 이벤트 멋지게 해서 사진 찍어서 도토리월드에 올리자. 내 친구들이 부러워하겠는데. 알겠다, 우리 쓰자. 이거 보면. 내 그때 그거 그냥 구청에 냈나 보다. 야, 니는 그냥 이벤트 한 거 내면 어쩌노? 아니, 이벤트니까 얼마 안 있다가 취소하면 괜찮을 줄 알았지. 나는 지금 결혼식까지 했는데 혼인신고도 못 하고 이게 뭐고? 근데 어쩌건데? 책임지라. 야, 나도 내일 모레 결혼식 올려야 되고 지금 임신 중인데 진짜 큰일이다.
웃잖아. 네, 말 그대로 정말 잘못된 혼인신고였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진짜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많이 난감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해결책을 빨리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01호입니다. 허상식 씨는 8년간 연애를 해오던 박윤아 씨와 결혼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을 찾았다가 이미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혼인신고의 상대방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김지수 씨였습니다. 사귀던 시절 100일 이벤트로 작성했던 혼인신고서를 장난삼아 냈고 이후 취소가 가능할 줄 알았다는 것인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해당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지수 씨. 김지수 씨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데다 임신까지 한 상황이라 반드시 혼인신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때 연인이었던 지수 씨와 상식 씨, 이 100일 기념 이벤트로 했던 혼인 신고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네. 그 당시 이제 김지수 씨는 로맨틱한 일로 생각을 했겠지만 등기부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은 엄연히 공문서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상식 씨는 이제 모른 상태로 혼인 신고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자신도 모르는 혼인 신고가 가능한가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오. 지금 가족관계 등록법상 혼인신고 절차는 그 부부가 함께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일방이 신고 절차를 밟아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이제 본인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상대 배우자의 실제 동의와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야, 그럼 일방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오, 네네. 또는 뭐 좋아하는 연예인 아까 그 서류를 구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혼인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네. 실제 이제 가수 김범용 씨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팬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탓에 관련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오,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수 씨와 상식 씨가 둘 다 결혼할 짝이 있는 상황인데 혼인신고를 좀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법적인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예, 많이 다릅니다. 이제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결혼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 신고가 된 경우에 그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측면은 비슷하지만 효과에 있어서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고 이것을 되돌리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근데 혼인 취소는 이미 진행된 법률 관계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장래에 한해서 법률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 무효라 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 혼인의 취소는 그래도 그 기록은 남아 있지만 있었던 일이지만 장래에 효력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당사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기록 여부,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재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가 가장 크게 이제 와닿으시는 부분일 건데요. 가끔 변호사님 그러면 혼인 무효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깨끗하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성립된 가족관계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 궁금한데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혼인 무효 사유는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갈래는 이제 근친 관계에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 혈족 관계가 있다거나 네. 직계 인척이라거나 이런 근친의 경우입니다. 나머지 한 갈래는 이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저희가 실무상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느냐
한쪽은 합의가 있었다. 음. 나머지 한쪽은 없었다. 이렇게 다투기 때문에 이 사안들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합의를 말하는 건지 어떤 때인가요? 이게 머릿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인정된 사례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 법원이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례들을 예를 들면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 신고서도 위조한 게 밝혀진 때, 그리고 해외 이주 목적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체류 목적으로 가장 혼인, 위장 혼인, 영화 파이란 아시죠?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민식 씨와 경우. 장백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방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그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상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적하고 사망 며칠 후에 일방이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례만 보시면 그럴만하네, 혼인 합의가 없네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하면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머릿속으로 있는 그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를 입증을 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던 사례가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제 동거 기간도 좀 긴 경우였는데 네. 이분은 사실혼 관계까지는 유지할 의사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해서 법률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분인데 나머지 일방 당사자분이 혼인 신고서를 제출을 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에 입증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 예. 그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1, 2심은 이겼는데 지금 대법원 가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혼인 무효 소송을 할 때 어떤 증거를 제출을 해야 그럼 입증에 도움이 됩니까? 앞에서 이제 법원이 인정된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이제 일방 신고자가 대부분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인정이 수월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장을 위조하고 혼인신고서 위조하고 허위 사실을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그런 범죄 사실로 뭐 문서 위조 관련 죄,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이런 이제 그런 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그 네. 형사 판결문을 혼인 무효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형사 판결이 없는 사건들은 이게 어떻게 증거를 제출해야 되죠? 사실은 그런 자료가 없는 사건이 더 많은데요. 네. 실무상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입증 방법으로는 이제 신고를 받은 그 해당 구청 관서에 혼인 신고 시에 너희들이 받은 문서를 전부 다 보내다오라고 네. 하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혼인 신고할 때 이제 2명의 증인이 연명으로 서명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증인들 다 불러서 또 신문하고 이런 절차를 가장 흔하게 거칩니다. 자, 그럼 무효는 그렇게 좀 힘든 일인데 혼인 취소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래도 조금 쉬운 경우이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혼인 취소도 이제 법이 816조가 사유들을 이제 딱 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좀 빈번하게 언급되는 사례들을 보면 중혼 금지 규정에 위반한 혼인, 또 혼인 당시에 당사자 한쪽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네.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 의사 표시를 한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는 혼인 취소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의 제척 기간이 있어서 대부분 이 기간을 도과하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건 소위 제척 기간으로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죽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기간을 좀 잘 지켜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그럼 이 사건에서 지수 씨와 상식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해야 될까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될까요? 상식 씨의 사안은 혼인 무효 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네. 이제 흔히 착오하시는 부분이 혼인 무효가 기록이 안 남아서 제일 좋으니까 변호사님 혼인 무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혼인 취소해보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시는데요. 그 소송 많이 하면 변호사는 좋습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유가 그 혼인 무효와 취소는 갈래가 아주 다른 경우이고 상식 씨의 경우에는 이제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 생활을 영위할 의사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제 공동생활의 실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 무효 쪽에 가까워 보이고 네. 특히 이 사건은 이제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상대방인 지수 씨가 또 쌍방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상식 씨의 청구가 타당하다. 이걸 뒷받침을 또 해준다면 인용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현실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은 입증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들은 서류상으로라도 좀 이혼을 하고 현재 배우자와 또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조금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제 소송 기간이라든지 소송 비용, 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혼 쪽이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이 지수 씨가 임신을 한 상황인데 혼인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아이 호적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데요. 호적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왜요?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된 제도고요. 제가 1994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데이터가 안 계십니다. 이제 뭐 호적에서 판다 예. 이러시면 안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너를 삭제하겠다. 삭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이 사건을 보면 이제 지수 씨가 낳게 될 아이는 지수 씨와 상식 씨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친생자 추정이라는 게 이 법률 효과가 아주 강한 것이라서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부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출생신고는 해야 되는데 아기는 상식 씨의 친자로 추정이 되니까 다른 남자를 아버지로 해서는 또 출생신고가 어렵고 결국은 지수 씨는 친생 부인 소송도 해야 되고 또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미루면서 과태료를 내거나 네. 아니면 일단은 급한 대로 상식 씨의 자녀로 신고를 하거나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이벤트로 가볍게 생각했던 혼인 신고가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벤트를 하자 그래가지고 많이 강요 당하시나 봐요. 여성분도 이벤트 좀 하지 맙시다. 네, 혼인신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남에서 이제 부양, 상속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가족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네. 로맨틱 이벤트 한번 하려다가 형사 전과도 생기고 소송도 해야 되는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족관계 등록부는 공문서입니다.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네. 사실 뭐 이벤트는 풍선 불고 뭐 꽃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 자, 마지막으로 지수 씨와 상식 씨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수 씨가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무효는 소송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소송 대리인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 기술상으로는 실제로 신고 행위를 한 지수 씨가 원고, 청구인 지위에서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